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충남방송이 연말을 맞아 올 한 해 우리 지역에서 화제가 됐던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홍성과 청양 지역 살펴볼 텐데요. 먼저 홍성에서는 공무원 비리와 교권 침해 사건이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네, 또 지방선거 결과 12년 만에 새로운 군수가 나왔고 홍주 읍성 복원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기대를 모았습니다. 2022년 홍성군 5대 뉴스 정선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공무원 비리 사건. 올해 초 홍성 주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지난 2월 화물차 번호판을 불법으로 내주고 돈을 받아 챙긴 홍성군 공무원 A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A씨는 컨테이너 운반용 화물차에 번호판 40여 개를 새로 허가해주고 그 대가로 현금과 비트코인 등 1억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법원은 지난 8월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뇌물을 준 화물 운수업자 2명에게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홍성군은 전 직원과 함께 청렴 5계명을 선언하고 청렴과 반부패를 다짐했는데요. 새해에는 부디 이 약속이 지켜지길 바랍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 결과 홍성에선 12년 만에 새로운 군수가 탄생했습니다. 홍성 군민의 선택은 행정 경험을 내세운 부군수 출신의 국민의힘 이용록 후보였습니다. 이로써 역대 8번의 군수 선거에서 무소속 당선 1번을 제외하고 모두 보수정당 후보가 승리하게 됐는데요. 외지인과 젊은 층 유입이 많은 내포 신도시 홍보급이 이번 선거의 캐스팅 보트로 주목을 받았었지만 민주당 오백은 후보가 큰 표차를 벌리지 못하면서 판세에 영향을 미치진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표를 주신 것은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몸소 뛰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알고 앞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기초의회의 경우 11석 중 국민의힘이 7석으로 과반을 차지했고 민주당은 4석에 그쳤는데요. 출범 초기 의장단 구성을 놓고 난항을 겪던 제9대 홍성군 의회는 진통 끝에 국민의힘 이성균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으며 상임위원장 한석을 민주당 의원이 가져가면서 갈등이 마무리됐습니다. 단단하네. 안이 참 굵고. 홍성 마늘 홍보 영상이 선정성 논란을 빚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2020년 홍성군이 지역 특산물인 마늘을 알리기 위해 유튜브용으로 제작한 건데요. 지난 여름 서울과 대전 버스터미널 등에 상영되면서 뒤늦게 논란이 됐습니다. 지역 농민단체는 이 영상이 남성과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농민들이 애써 생산한 농산물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혔다며 사과와 함께 대책을 촉구했는데요. 누리꾼들 사이에선 어쨌든 홍성 마늘을 알리는 데에는 성공했다는 긍정적인 의견과 공무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에 문제가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렸는데요. 이에 홍성군은 해당 영상 송출을 중단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온라인상에선 여전히 홍성 마늘 영상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성의 한 중학교에선 교권 침해 현장이 적나라하게 담긴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충격을 줬습니다. 한 남학생이 수업을 하고 있는 여교사 뒤에 버젓이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지켜보던 학생 누구도 말리지 않고 교사 역시 무시한 채 수업을 이어갑니다. 수업 시간에 한 남학생이 상의를 벗은 채 여교사에게 장난스럽게 대답을 하고 있는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전국적으로 비난 여론이 들끓자 전교조는 명백한 교권 침해라며 진상조사를 촉구했고 충남교육청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영상 속 학생 등 3명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최근 4년간 도내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2018년 79건에서 지난해 133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교사와 학생 모두 존중받는 문화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20년 가까이 지지부진했던 홍주읍성 복원 사업은 올해 급물살을 탔습니다. 홍성군은 현 군청사와 홍주초 이전 등 변화된 현장 여건을 반영해 홍주읍성 종합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우선 2025년까지 북문 물로와 사라진 성벽 구간을 복원하고
조양문 주변 역사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론 서문 복원으로 홍주읍성 내 4대문을 완성하는 등 관광지 조성을 통해 원도심을 살리겠다는 구상인데요. 이달 초엔 임시 주차장으로 방치됐던 홍주읍성 공터에 잔디광장과 휴식시설이 조성돼 주민들을 위한 여가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홍성의 특색 있는 음식을 개발하고 즐길 수 있는 전통 음식 체험 공간도 조성되고 있는데요. 이용록 군수는 국비에 의존하지 않고 군 자체 예산을 집중 투자해 복원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지역은 청양입니다. 올해 청양군은 폭우 피해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었습니다. 또 대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태국인 조직이 검거되고 복지단체 직원이 이웃 돕기 성금을 빼돌리는 등 사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정호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8월 13일부터 나흘간 청양에 약 390mm의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기록적인 폭우에 주택 침수와 농경지 유실, 도로 파손 등 약 2,000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 피해도 4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청양을 비롯한 피해가 큰 10개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온증리 마을 주민들은 마을 뒤편에서 시작된 서부 내륙고속도로 공사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사장에서 흘러내려온 자재들이 배수로와 하천을 막아 순식간에 물이 넘쳤고 건설 현장 내 유일한 배수로에서 막대한 양의 토사가 한꺼번에 마을로 쏟아졌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건설사에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 청양에선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청양군. 하지만 군수와 도의원 선거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먼저 3명의 후보가 경쟁을 벌였던 군수 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 김동군 후보가 득표율 49.88%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진보 진영 첫 군수였던 김 당선인이 재선에 성공한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 분열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보수 진영의 표가 분산됐기 때문입니다. 김 당선인은 화합과 소통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좀 더 겸허하게, 좀 더 국민과 가까이, 그리고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래서 청양에 더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의원 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 김명숙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군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7석 중 4석을 차지했습니다. 민주당이 과반석을 차지한 건 청양군 의회 사상 처음입니다. 청양에서 100억 원대 필로폰을 밀반입한 태국인 조직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필로폰 양만 4만 3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 1.3kg. 일당은 마약을 건강식품 사이에 숨긴 뒤 국제특급 우편을 통해 국내에 밀반입해 유통했습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청양과 전북을 중심으로 현금을 받고 마약을 판매했습니다. 알고 보니 마약 판매 총책과 조직원 등 붙잡힌 40명은 모두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경찰은 총책과 조직원 등 9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31명은 강제 출국 조치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마약에 손을 대게 되는 이유가 자기들은 마약에 국내에서 우리 한국에서 마약을 투약하다 걸리거나 하면은 강제 추국을 되면은 된다. 이런 심리 때문에 더욱 외국인 중심으로 마약이 급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양군의 한 복지단체 직원 A씨의 간큰 횡령 사실이 지난 2월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부터 받은 모금액 3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기간 청양군의 보조금 1,200여만 원도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모금액과 보조금을 모두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뒤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계획했던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며 사업 연장을 신청한 뒤 결과보고서 제출을 미뤄 감시를 피해왔는데요. 그러던 중 청양군의 보조금까지 손을 댔다 적발됐습니다. 당시 청양군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빼돌린 돈을 돌려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감독 강화와 중간 현장 평가를 도입했습니다. 지난해 청년회를 선포한 청양군이 올해도 청년 인구 유치에 나섰습니다. 특히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지급한 청년수당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청양군에 거주하는 만 25세와 만 35세 청년 450명은 올해 6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청년들의 호응이 잇따르자 논산시와 충북 옥천군 등 다른 지역에서도 기본수당을 도입했습니다. 이 밖에 공공임대주택의 80%를 청년에게 공급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청양군. 인구 3만에서 5만으로 늘리기가 목표인 만큼 내년에도 다양한 청년 정책에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충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내포신도시를 통합관리하는 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충남도는 12일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군 홍부급과 예산군 삽교읍으로 이루어진 내포신도시는 그동안 행정구역에 따라 시설을 각각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불균형 개발로 두 지역이 갈등을 빚기도 했는데요. 지자체가 조합을 구성한 건 국내에서 처음으로 내포신도시 도로와 하천, 공원 등 공공시설 운영, 대중교통계획 협의, 공공기관 유치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합은 홍부급 옛 유비쿼터스 사무실에 들어서며 본부장을 중심으로 2과 6팀 총 23명으로 구성돼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정부 혁신도시2 로드맵 수립이 결국 해를 넘기며 대전 충남의 추가 공공기관 이전 계획도 오리무중이 돼버렸습니다.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다가 곧 있을 총선 시즌까지 맞물려 상황은 악재로 치닫는 형국인데요. 2020년 문재인 정부는 대전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하며 대전 역세권과 연축지구 그리고 내포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그 사이 정권까지 교체됐지만 여전히 정부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요. 문재인 정권이 혁신도시2 추가 공공기관 이전의 책임을 현 정부에 넘겼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국정과제로 선정하며 정책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감돌았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겁니다. 2024년 4월 치러질 21대 총선을 감안할 시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국가균형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상안과 추진 계획이 나와야 더 이상의 표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칠 경우 지역별 이해관계와 정치적 셈법이 부딪혀 답보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상황은 그리 여의치 않습니다. 지난달 정부는 지방자치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을 통합한 통합법률안을 정부안으로 확정했습니다. 지방분권 과제와 균형발전 시책이 개별 추진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통합 추진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이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 심의 권한이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와 지방시대위원회로 새롭게 통합됩니다. 문제는 통합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될 경우인데요.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 지방시대위원회의 통합도 미뤄져 자연스럽게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도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도민 절반 가까이가 충남에서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 인권센터의 도민 인권의식 설문조사 결과 도에서 인권이 존중되고 있냐는 질문에 46.3%가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8.8%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또 최근 3년간 겪은 인권 침해 경험으로는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일한 경험이, 차별 경험으로는 성별로 인한 차별이 가장 많았습니다. 충청권 4개의 시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은행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충남에서 열린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에선 충청권 지방은행을 자본금 5천억 원 규모로 설립해 출범 2년 차부터 흑자를 거두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또 지방은행을 설립하면 금융거래의 비용이 줄고 산업 생산과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남도는 이번 용역 결과를 금융당국 설득과 자본금 투자자 모집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